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또다시 월요일인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신세계는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서울규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요, 시청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지금 시장에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고민사항 있으시면 바로 문자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을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방으로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인데요. 주말 새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리스크가 일단은 좀 잠잠했습니다. 이후 시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 오늘 출연진들과 꼼꼼하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증권계의 김생민이 되고 싶어 하시는 김호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세계 is very important. 네, 김호균 해설위원입니다. 네네. 오랜만에 뵈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뵙는데, 또 다른 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약간 김생민 영수증에 관련된 그 유행어들을 이제 남발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양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한 개인적으로 3번 정도 만나 뵀습니다. 네, 그렇기 실제로? 때문에 그분은 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하고 3번 정도 이제 개인적 친분을 계기로 좀 마음껏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 컨셉에 대해서 롤모델이라든지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좋은 거죠. 오늘 이제 그 금융투자 설계 쪽 방송을 하나 했었는데요. 네. 굉장히 시청자분들 중요한 게 이제 이 해외 선물은 투자 세계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투자라는 것이 이 소비의 절약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최고 부자 워렌 버핏은 기본적으로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절약한 습관을 몸에 뱄기 때문에 그런 아낀 돈으로 좋은 투자까지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러한 이제 어떤 절약의 습관, 그러니까 기본기를 탄탄히 깔아놓고 이 투자세의 가장 정점에 있는 해외 선물 접근하시면 매우 그레이트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오늘 또한 그레이트하네요. 네. 자, 역시나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절약과 기본적인 소비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된 이후 또 투자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아주 좋겠죠. 자, 그리고 오늘도 외실 읽어주는 여자죠. 윤희라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부산에 물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늑장 대응과 잘못된 예보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겠죠. 저희 해외 선물의 시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하고 빠른 정보인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누구보다 발빠르게 열심히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자연재해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자연재해는 안타깝지 오늘 코멘트 굉장히 좋은데요. 네. 지금까지 코멘트 중에 가장 시적절하고 센스 있는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연진들끼리 돈독해지는 가운데 자, 오늘 월요일은 함께 해줄 마스터님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마스터가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그 마스터를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이번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함께해 주실 분은요. LG 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바로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신세계가 아니라 LG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오늘도 깔끔한 매매, 항상 제가 주장하는 깔끔한 매매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부재 LG 시스템인가요? 네. 아주 센스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새에는 뭐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소식도 있었고요. 9월 9일을 무난하게 넘겨서 그런지 각 종목군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퓨처스 이슈 토크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P 500입니다. 허리케인 어마와 북미사일 우려로 혼조세를 보였던 S&P 500 지수인데요. 현재 흐름은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470선을 돌파했네요. 2475.5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역시나 유로 FX 올라왔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경계 속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했던 유로 FX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의 흐름은요.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1.12가 깨진 채 1.1985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유가는 예상보다 더딘 정유 공장들의 가동 재개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어제장의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3% 넘는 하락으로 48달러가 깨졌는데 현재 흐름은요. 47.4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는 골드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동안의 상승세를 유지했던 안전자산에 대해서 어제장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골드 역시나 1337.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주말을 기점으로 여러 종목들에서 방향이 엇갈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 이후 어떤 방향으로 또 시장 접근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슈들 확인하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S&P 500 지수입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S&P 500 지수는요. 2470선이 돌파를 한 이후 2475.50포인트 전거래일 대비해서 0.53%가 올라온 수치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S&P 지수에 대해서 업앤다운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저희 새벽 업이고요. 윤일캐스터 반반 의견인 것 같은데 네, 업이에요? 반반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윤일캐스터 먼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사실 박스권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변동폭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일단 혼조세로 갈 것이다 중립 입장 들었고요. 일단 외신 이야기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같은 경우에는 Global Stock Market started the week on the front foot as appetite for riskier assets improved amid relief that North Korea refrained from conducting a weapon test to mark the anniversary of country's found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건국기념일 추가 도발이 이제 없어지면서 좀 그런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상승 쪽으로 출발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전 세계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어마 리스크도 예상치보다 좀 완화가 됐고 또 어마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좀 조정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런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현재 개장시 이렇게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7% 상승을 이어갔고 또 S&P 500은 0.5%, 다우도 마찬가지로 0.5%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그 중립을 든 것은요. 만약에 이게 다시 하방 추세로 돌아선다면 2400에서 2500선 사이를 조금 이렇게 중간 사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좀 조정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단기 기술적 조정 기간이다라고 봐서 좀 중립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완화돼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지만 조정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반반에 대한 의견, 조정과 상승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각각의 뉴스들을 잘 정리를 해줬어요. 자, 이어서 오늘 월요일 날 나오실 김호균 해설위원님. 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이제 주말에,
이제 그 뉴스가 있었죠. 일단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허리케인 어마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 그리고 9월 9일 이제 북한 건국절에서 어떠한 이제 추가 도발이 나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했기 때문에 시장이 혼조세를 띠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허리케인 이슈에 대해서 약간 좀 완화되는 부분 그리고 북한 건국절을 조용히 지나간 부분 이런 부분이 자시장에 작용하면서 갭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좀 강하게 원웨이로 갭상승 이후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갭을 만들고 갭을 채우지 않으면 그 모멘텀은 굉장히 강하게 지금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1차 저항 부분에 일단은 맞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상승세가 좀 더 강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1차 저항인 2475에서는 좀 저항을 받고 이게 상방 돌파돼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좀 긴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2475를 좀만 돌파하게 되면 전고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고점이 좀 나오기 때문에 요 가격까지 좀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공략하느냐 아니면 이 하방을 공략하느냐에 있어서 여기를 공략하는 게 훨씬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상방 압력이 조금 남아있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전고점 부분에서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크게 한번 좀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조심하면서 일단은 그 상승세 쪽에 좀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방과 하방의 어떤 기준을 잡는다고 했을 때는 현재 기준 2,465 정도로 주 초에는 잡아 보시면 크게 이제 내동매매하지 않고 방향을 잡고 거래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방과 상방 쪽에 대한 두 부분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위쪽으로 더욱더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에요. 확률적으로 위쪽이 좀 쉽게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버겁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아래를 빼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재료가 필요한데 위로 올리기에는 일단 전고점 부분 들고 한 번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럼요. 전고점 부분에는 조금 더 큰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전고점이 2479.75 그 선을 말씀하시는 2480 거죠? 직전에서 멈췄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역시나 최근 이런 추세를 또 거스를 수가 없어요. 저도 의견을 드리자면은 안전자산 3인방이 오늘 모두 개파락을 했는데 그동안의 상승을 유지했던 그 부분이 뭔가 긴장감이 툭 하고 풀어지면서 모두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 반대로 또 오늘 증시는 상승 쪽으로 이어갔는데요. 역시나 저도 상승 모멘텀은 역시나 유효한 부분이 더욱더 많고 여기서 직전 고점이 2480선까지 좀 열려 있다고 했는데 그 전 고점까지도 좀 가까워 보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상승 쪽으로의 이 힘이 충분히 그 안에서 시장이 놀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지수에 대해서는 상방으로 의견을 더 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업을 드셨죠? 네. 네네. 말씀해 주시죠. 저번 주에 핵심적으로 허리케인 이슈들에 관한 리스크 부분들은 전부 다 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슈에 대한 싸움은 저번 주에 다 충분히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저번 주 기준으로 2470선 그리고 2468선에서 매도에 대한 매집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아래에서 매수세가 2456선 그리고 2458선 쪽에서 매수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장 넘어가면서 마지막 매수 매집세였던 2458선 이후로 강하게 매집세가 나타난 후에 금일장 들어와서 갭상승으로 위에 매도 라인들을 전부 다 뚫고 올라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도 매집 세력들이 패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현재 그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탄 상태라고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금일 아직 핵심적으로 상승을 크게 몰아칠 모멘텀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따 메인장 들어가서 거래량 폭발할 때 기준으로 매수 포인트 잡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매매하신다면은 과거에 매수 매집 세력들이 매집했던 2458선 정도까지 떨어질 경우 재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465선인가요? 58선입니다. 아, 58선. 네. 일단은 제한적인 상승세는 아직까지 좀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고 더욱더 상세한 전략은 개장 이후에 그런 거래량과 그런 힘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에 대해서는 모두
모두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스닥은 어떨까요? 나스닥 또한 0.71%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961.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자, 나스닥에 대해서 여쭤보고도 싶어요. 해설위원님, 나스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나스닥은 한번 같이 볼까요? 네네, 네. 차트로 함께 보시죠. 네. 네. 지금 나스닥도 5,960선까지 올라와줬는데 전일작의 음봉으로 마감을 한 이후 바로 그 자리에서 올려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큰 요소가 기술주에 대한 뭐 조정 여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다우, S&P, 나스닥 동반 흐름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따로 뭐 가격대를 설정하는 게 애매하고요. S&P 자체도 이미 제가 그 상승 쪽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네. 당이 오를 만큼은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따져서 지금에서 매도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 위에서 매수라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굳이 지금 나스닥을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또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기는. 네, 오늘 이제 네. 갭 상승 이후에 보통 갭을 메꾸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갭을 절반을 메꾸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인데 이거는 갭을 메꾸는 게 아니라 계속 치고 올라갔어요. 네. 치고 올라가고 일단 1차 저항선이라는 부분까지 터치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상승 압력이 좀 강하다. 이게 봐줘야 되는 거고요. 어떤 모멘텀을 찾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여기서 매도로 들어가기에는 또 아닌 시장이기도 하고 많은 상승 부분을 노려서 접근하기에도 또 부담스러운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스터님 굳이 이 자리에서 또 매매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매 포인트를 잡기보다는 네. 아래쪽에서 차라리 매집 단가 기준으로 최소한 레버리지를 줄여서 매수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909선에서 지금 동일 단가 지지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토요일장까지의 흐름을 이어서 보시면 원래 매도 흐름으로 꺾여서 내려오던 포인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점이었죠. 전저점이면서 과거의 매집 포인트였던 5,909선에서 다시 재반등이 강하게 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토요일장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금일장 들어서 갭상승이 일어났죠. 네,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자산 부분과 연결해서 보시면은 지금 골드, 뭐 국채 등등 포함해서 한 번에 다 매도 추세로 개파락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포인트에서 볼 때 자산이 실질적으로 안전자산 비중에서 위험자산 비중으로 조금씩 옮겨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갭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심해야 하실 부분은 일단 어느 차트건 간에 아무리 치고 올라가고 있더라도 다시 떨어져서 갭 구간으로 들어올 때는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갭 구간 메꾸기 때는 빠르게 치고 내려갑니다. 그 포인트에서 매수 포인트를 들어가지 마시고요. 갭을 충분히 다 메꾸고 나서 그 이하에서 매수 포인트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매수를 잡아가시는 게 깔끔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매수 포지션 관점 말씀해 주셨고, 또 안전자산에서 유동성이 또 지수로 흘러가는 흐름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S&P 500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주말 새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큰 고점에서의 계속 유지된 유로 FX의 가격인데요. 현재 가격대는요, 1.1978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고점을 기록을 한 것 같아요. 1.20975까지 올라갔던 가격대였는데, 자, 1.2가 깨진 상태입니다. 다 먼저 업앤다운 들어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현재 호가창과 현재 차트를 함께 참고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모두 다운을 표해 주셨는데요. 해설위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네, 네. 일단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차트 한번 보죠. 차트 봐야 돼요. 네.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되게 쉽습니다. 쉬운 게, 지금 이제 뭐 현재 지금 이런 상태를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30분봉 기준으로요. 조금 더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고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1점이 돌파하면서 굉장히 난리가 났죠. 네. 난리가 났다가 충분히 뺐습니다. 뺐다가 다시
전고점을 상방 돌파하는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매도로 알고 버텼던 그 투자자들은 굉장히 힘든 구간이 생겼죠. 네. 그러면 이 전고점의 의미가 있고 전고점 돌파한 게 이게 하락을 해서 휩소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가격은 바로 이겁니다. 1.2. 심리적 가격대죠.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 정확히 분절되는 가격대로서 지금 이제 1.2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유로가 뭐 이 앞에 어떻게 움직였냐는 중요치 않고 일단 1.2를 하방으로 내렸으면 현재 이 구간을 봤을 때는 1.2를 상방 돌파하지만 않는다면 매도로 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아래로 열린 자리가 위로 나오는, 예를 들어 1.2 손절 잡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손절 자리가 폭이 짧고 밑으로 많이 열렸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안에 따지고 보면 이게 뭐 짧은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유로의 흐름을 볼 때 조금 이제 그 접근하기 쉬운 거죠. 1.1을 손절 잡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달러 인덱스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네. 인덱스를 같이 보시게 되면 최저죠, 지금 최근에. 지금 네. 이제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오다가 최저점 찍고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네. 나오다가 지금 돌파된 가격이 이때 최저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항선과 지지선의 의미 자체가 이게 돌파된 지지선은 새로운 저항선이 된다고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럼요. 그 저항선이 이번에 뚫렸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기 지지죠. 상방 매수 시그널을 보고 그러면 얘는 다시 지지선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을 봤을 때 유로와 달러 인덱스 대표적으로 반대로 움직이죠. 이유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한 상품 중에 유로가 가장 큰 구성 비용, 한 네.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봐도 그렇고 유로를 봐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중요한 가격대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손절을 짧게 잡고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유로 이야기하면은 달러 인덱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달러 인덱스도 주요 가격대를 돌파한 이후 상승 쪽으로의 주요 가격대를 돌파했다라는 차트 분석도 해주셨고요. 역시나 유로에 대해서도 1.2가 깨진 이후 하락세로 이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반되면서 이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역시나 다운에 대한 의견에서 좀 짧게 잡고 매도 쪽으로의 관점을 보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네, 저번 주 방송을 한번 재시청을 해보시면은 제가 네. 혼자서 나머지 편의분들이 다운을 드실 때 혼자 유로에 대해서 업을 한번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에 관한 이슈 부분을 드라기 총재가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방을 들었었고요. 다만 제가 매도를 한번 가치평가상으로 치셔라 하는 포인트가 딱 한 번 있었죠. 1.2였습니다. 그죠? 네. 1.2 포인트에서 강하게 짧게 구간 쫙 떨어져서 약 100틱 정도 깔끔하게 떨어지고 제가 상승 구간으로 들어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2만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상태인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1.2선 윗부분까지 올라가면은 유로가 더 이상의 유로가치 상승을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 이상으로 유로가치 상승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드라기 총재의 의견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드라기 총재가 어쩔 수 없이 관련 이슈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상승은 나왔지만, 장기적 유로의 정책은 결국에는 다시 누르는 게 정책이기 때문에 그에 수렴한 차트가 빠르게 나와준 게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지금 1.2에 대해서 지지 포인트를 받고 다시 빠르게 빠진 상태고요. 지금은 일단 매조 추세로 들어서 있는데 아래쪽에 1.19200에서 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로장이 폭발하기 직전에 있었던 당일의 매집 단가죠. 1.19200입니다. 이 단가만 조심해서 매도 끌고 가시는 분들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FX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언제 출연을 하셨죠, 마스터님? 몇 요일 지난주에 네. 화요일이었던 것 같네요. 화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목요일 이슈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드렸죠. 네네. 자, 그 부분도 함께 복귀 차원에서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오늘자의 흐름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희라캐스터, 유로 FX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나요? 네, 뭐 유로 FX 말씀도 하시고 하시니까 같이 유로존 관련해서도 이슈 몇 개 짚어보고 좀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British Parliament is
expected to vote on key legislation that will help pave the way for the UK to exit the European Un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유럽 내에서 현재 오늘 브렉시트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좀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현재 파리바,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은행인데 이렇게 브렉시트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서 굉장히 크게 세금을 매겨서 두 양국 간의 원래 사이가 나빴는데 굉장히 신경전이 커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유로 관련해서는 오늘 단기적으로 사실은 이런 이슈들보다 기술적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로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Short-term value in a technical manner while the 1.20 level remains a focus. Traders need to keep 1.1950 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1.1950에서 매수 진입을 할 것을 추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만 오늘 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도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유러피안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안 심리가 자극이 되어서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가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FX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저 역시나 1.2의 그 중요 가격대가 깨진 이후 저도 차트적으로의 접근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짧게 매도 포지션이 더욱더 유효한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도 반등하는 흐름과 최근에 주말새 넘어갔던 이슈까지 합해져서 오늘의 매도 사인을 함께 의견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야 할 텐데요. 지금 시간이 이제 개장을 앞둔 30초 전입니다. 저희가 개장 이후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크루드 오일 계속해서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유가가 예상보다 더딘 정유 공장들의 가동 재개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날에 큰 폭의 하락세였는데 오늘 저녁 시간대만 해도 크루드 오일이 반등을 이어갔거든요. 큰 낙폭 과대에 따른 그 반등을 이어갔었는데 지금 시간대에는 다시 하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47달러 초반까지 밀리는 상황인데 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지금 거의 다운이고요. 지금 마스터님 반반의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략이 궁금하네요. 지금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 차트가 딱 저번 주 화요일에 세팅해둔 거를 제가 여기 서울경제TV 컴퓨터죠. 제가 컨트롤을 못하고서 그저 두고 왔던 부분인데 47.37에서 이때 화요일장에 딱 화요일장에 매집 포인트가 나와서 치고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포커스를 드렸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떨어질 때 이 부분에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 아까 반등 포인트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등이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매도를 끌고 가던 기관들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매수를 크게 끌어올렸던 기관들의 매집 단가이기 때문에 이 단가에서 청산 포인트를 가져가셨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온 물량 부분은 과거에 매도를 끌고 간 기관들의 청산 물량이다라고만 포커스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금일장 들어와서는 일단 매도 추세를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제가 고려하는 부분은 베이커리주 굴착장 미수가 이번에 또 줄었습니다. 토요일에 추가적으로 또 줄었기 때문에 장기 모멘텀 상으로는 분명히 상방을 다시 가리키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차트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계속 매도 추세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허리케인 이슈 등등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내려가 줄 수는 있죠. 단기적으로는 매도 의견이 맞고요.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매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매도 내려오는 걸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아래쪽에서 매수 포인트를 찾아내셔서 매수를 장기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가가 아니고요. 아래쪽에서 충분히 내려올 때 기준으로 금일장을 활용하셔라. 라는 부분이 제 포커스입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더욱더 눌렸을 때 매수 관점으로 포지션을 또 짚어주셨던 것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 시간대만 하더라도 47달러 중반 그 가격대에서
시장에서는 오늘은 상승이다라고 봤었어요. 하지만 47.27달러 초반까지 밀리는 이 흐름은 더욱더 하방 쪽으로 열릴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더 하락세가 깊어진다 한다면 47달러를 깨고 46달러까지도 넘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뉴스적으로도 어마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정유공장 재개가 되게 더디게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합의보다 더욱더 큰 하락세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설위원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앵커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이제 허리케인이 와요. 네. 네,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정유 시장에 피해가 막 생깁니다. 정유 시설이 가동을 멈춰요. 네. 유가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왜 떨어질까요? 아니 정유 공장은 일단 그 원자재인 원유를 가지고 이렇게 그 정제하는 거잖아요. 네. 예상보다 수준 높은 답변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네. 지난주에 지난주 저희가 이걸 인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저희가 말했을 때 정제 공장의 가동을 멈추면, 네네. 그러니까 원유에 대한 이제 그 공급이 적어지면서 그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많은 시장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게 이게 정유시설이라는 거죠. 정유시설은 그 원유를 갖고 와서 정제해서 뭔가 원유 관련, 그러니까 그 석유 관련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일단은 그러면 원유 수요가 감소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제시설이 가동을 못하니까 원유를 쓸 때가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유 수요가 감소하니까 유가가 하락하는 이 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오히려 개솔린이나 히팅오일 같은 원유로 만드는, 정제해서 만들어낸 물건들이 지금 공급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공급 감소로 그 히팅오일이나 개솔린은 올라야 되는데 오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의 유가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지금 이 시장은 펀더멘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뉴스가 나왔어요. 만약 그런 논리라 그러면 지금 어마의 등급이 1등으로 떨어졌다고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적어지고 정유 공장의 회복이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게 유가가 상승해야 돼요. 이런 뉴스라면. 근데 지금 유가 어떻게 생각하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원유를 갖고 이제 크루드를 갖고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지금 기준으로는 어떠한 이제 가격대를 기준으로 아까 이제 그 마스터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 매수 가격대, 매도 가격대 그런 힘싸움을 기준으로 눌림목이나 이런 가격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접근해서 오버나잇 하지 말고 당일적으로 접근해서 맥점 자리를 잡아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함께 띄워져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48달러가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방 저항대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하방으로는 지금 쭉 밀렸는데 여기서 좀 멈췄죠. 네.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이 가격대가 기존에 많은 이 저항대와 지지선이 맞물리는 자리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쪽 전 저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하방 돌파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좀 밀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좀 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가격대가 깨지게 되면 이런 장대 음봉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가격대입니다. 왜냐? 손절 물량을 많이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방이 있는 가격대 자리에서 이제 그 매수 매도가 많이 있는데 이 가격이 뚫리게 되면 손절 물량을 동반하면서 크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뉴스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서 차트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가격 종목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펀더멘털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의해서 분석을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될지 또는 차트적인 흐름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지 좀 선택사항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 오일 기술적인 접근이 더욱더 유효한 시장 흐름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현재 가격대에서 더욱더 무너진다면은 좀 다중선이인가요? 다중 물려있는 그 선에 대해서 또 중요도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물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에서 매물대, 다중 매물대라고 또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고 현재 47.17까지 더욱더 빠지는 모습이네요. 자, 이어서 외신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앞서서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신 쪽에서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메가폰 차트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미국 내에서는 어떤 뉴스가 오일 관련해서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마 관련해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Friday as it looks to be reaching towards 47.50 level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47.50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얼마 관련해서 인명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피해 액 규모 같은 경우에는 50빌리언에서 50빌리언까지 정말 큰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우려했던 공급 과잉 문제나 공급 관련된 이슈들은 사실 멕시코만 쪽을 향해서 가면서는 이렇게 태풍이 잦아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공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메가폰 차트 패턴에 따르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외적인 이슈에 움직이기보다는 그동안에 지지해왔던 가격대를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처음엔 사실 47.50대를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지에 실패를 하고 지금 47 초반대까지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46.60까지도 오늘장에서는 빠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것은 단기적인 관점일 뿐이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일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 추가 감산 합의 연장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다시 얼마든지 회복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또 외신 뉴스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개장을 하고 10분이 되지 않은 시간인데요.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과 동시에 지수에 대한 흐름은 더욱더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있네요. 자, 먼저 S&P 500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79.25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장 개장하기 직전에 확인했던 수치보다 더 올라오고 있는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나스닥은요, 5,974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1% 가까운 강한 상승세를 개장 후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될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2,480선을 돌파하는지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0이네요. 예, 2,478, 79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네. 돌파되면은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점 돌파한다면 더욱더 상방 쪽으로 이전에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일단은 저항대가 돌파되면 새로운 지지선이라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네. 근데 어떤 모멘텀이 어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예상돼서 그것 때문에 좀 지수가 억압을 받았다가 그것이 해소되면 상승을 하는데 전고점을 돌파한다. 이거는 조금 좀 과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전고점을 돌파하면 정말 긍정적인 뉴스가 나야 되거든요. 네네. 부정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S&P 500의 상승 요인에 대해서 외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얼마 관련해가지고 좀 이런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에어라인 관련돼서 그리고 여행사 관련된 주가들이 크게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그것이 S&P 500의 장이 출발하면서 좀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S&P 지수에 대해서 여러 뉴스와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에 대한 지금 현재 흐름도 살펴보시죠. 자, 유로 FX는요, 여전히 1.2를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1.1983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전거래일 대비해서 0.05% 이전 개장 전 수치보다는 꼬리를 달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한번 1.1을 공략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얘기할 정도로 딱 손절 라인이라고 하면 그 손절 라인은 공략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 라인 지키는 게 맞죠. 네, 그럼요. 짧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요, 골드에 대한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요, 1,338.8달러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거의 1% 가까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골드뿐만이 아니라 국채와 그리고 엔에 대해서도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를 살펴봤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요, 47달러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이제 47
47.07달러까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장 전에는 47.28, 27 뭐 이 정도였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47달러 초반까지 밀렸고 이 47달러를 지지하느냐 여부 함께 중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저희가 S&P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에 대해서 현재 흐름을 지켜봤는데 다우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우 지수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전거래 대비해서 1%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자,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뉴스가요. 다우 선물에 대해서는 허리케인 어마와 그리고 북에 대한 우려 완화에 1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다. 역시나 리스크가 해소된 그 해소감에 함께 영향을 받는다라는 뉴스인 것 같아요. 자, 마스터님과 해설위원님,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마스터님, 다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자산 부분에 대한 매도세 부분이 핵심 포커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안전자산에서 빠진 돈이 반드시 그냥 현금화로 갖고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적으로 투자자산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고요. 물론 100% 옮겨가진 않았겠죠. 아직까지는 장이 오픈됨과 동시에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장은 일단 매수세 쪽으로 관점을 지켜보시는 게 맞고요. 네. 다만 이따가 채권이나 혹은 안전자산 부분이 또 다시 급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저점을 뚫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31선을 뚫고 내려가 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선을 못 뚫고선 아직까지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다시 안전자산이 재상승 흐름으로 돌아설 경우에는 주식장이 상승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워낙 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네.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할 만큼 거래량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물량들이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한 관찰들이 앞으로의 주식장의 흐름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네. 부분 포커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에 계속되는 안전자산에 대해서 유동성이 몰리는 그 현상, 계속적으로 상승 가격, 고점에서 가격이 유지가 됐다. 오늘장의 흐름을 일단 골드는 저점을 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331달러가 하락을 이탈을 해야 그 이후 상황을 더욱더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김호균 해설위원님은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9월물 만기가 4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현재 네네. 그 전일 거래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월물은 현재 12월물로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다우를 좀 얘기를 하셨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다우와 S&P의 일봉 차트를 좀 비교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S&P는 전고점이 이제 이때 굉장히 큰 네. 꼬리를 만드는 이제 구간이 왔고 여기는 지금 돌파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거의 왔죠. 2479.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다우는 거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 다우는 전반적인 전체 지수를 의미하고 S&P는 대형주 위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마나 이런 그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 회복 자체가 대형주 위주 회복이 좀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우나 S&P나 나스닥이나 개별적인 움직임은 아니고 그 탄력적인 모습이 네. 지금 회복을 하니까 아무래도 인프라 관련된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항공 관련된 굵직굵직한 대형주 위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 미국 3대 지수 간의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마스터님과 해설위원 두 분 다 오늘 지수는 함께 묶어서 같은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세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죠. 골드 확인합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수 함께 말씀을 드릴 때 거론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고점 부근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라는 이슈입니다. 현재 골드의 가격대는요. 133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거래 대비해서 0.90% 빠진 가격대인데 빠르게 확인을 해본 이후에 의견 나눠보도록 하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김호긴 해설위원님 그리고 윤희라 캐스터 다운, 그리고 저도 다운이고요. 그리고 마스터님도 업을 드셨습니다. 지금 2대2로 나눈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먼저 의견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331선 기준을 뚫지 네네.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지 흐름을 받고 있다라는 핵심적인 부분 일단 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리스크가 100% 해소된 상태가 아닙니다. 굳이 위험 자산을 전부 매도해서 다 옮겨야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 보유 관점으로 좀 포커스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치셔야 되냐 그렇다면은 혹은 뭐 매수를 치셔야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기존에 제가 레버리지 비율을 줄이셔서 장기 홀딩하시는 물량에 대해서만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관점으로. 네. 다만 매도 관점으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꼭 계시다. 올라오는 차트 위에서 지금 저항선 1343선이 있죠.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만 매도 치시는 게 깔끔하게 매도 치시는 방법이시겠습니다. 그 외 분들께서는 굳이 지금 차트에서 매수 관점으로 따라 들어가시 마시고요. 레버리지 줄인 비율을 갖고 계신 것들만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31선이 붕괴될 경우에는 전부 다 매도 해서 청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1331선에 대한 부분 지지 여부, 이탈 여부 짚어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김호긴 해설위원님. 네. 네. 일단은 이제 골드 같은 경우 좀 매수를 들었죠? 제가? 다운을 드셨죠? 제가 다운했네. 네. 매수입니다, 매수. 네. 다시 업으로. 네, 네네. 업입니다. 네네. 드시지 않았나요? 업을 들었어요. 업이네요. 맞아요. 두 본인이 분이 다운을 업이고 하셨죠? 제가 다운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네. 차트 보시죠. 네네. 차트 함께 보시죠. 뭐 안전자산이 하락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리스크 요인이 해소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전에 부풀어 올랐던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단순히 골드 움직임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만 움직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달러의 약세 힘도 있고요. 일단 골드 자체만 보고 우리 단기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30분봉으로 보면 이거는 하락이에요. 하락인데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드는 분봉 매매보다는 일봉 매매 접근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단기적 관점에서 거래하기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맞아요. 골드는. 그럼 우리 일봉을 보자는 거죠. 일봉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 좀 길게 보겠습니다. 이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돌파해서 1300이라는 의미의 숫자, 아까 유로 따지면 1.2예요. 1.2 같은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는 1300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지금 위 자리가 많거든요. 요 자리 다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저항을 받으면서도 어쨌든 굉장히 탄탄한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오늘 업을 든 건 단기적 관점, 오늘 관점이 아니라 일봉상으로 일봉 매매를 하신다는 경우에 아직 1300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저항을 받는 거는 당연히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눌림목에서 적당히 자기가 생각한 눌림목에서 매수적 관점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1300에서 하방 돌파하면서 그런 그 관점의 변화에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일봉전 관점 매매는 길게 보는 거거든요. 증거금 관리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1300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거기 나오는 손절이 아프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증거금을 많이 놓고 계약수를 적게 해서 거래하거나 마이크로 상품 같은 걸 이용해서 좀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골드 매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골드는 이전에 말씀해주신 뷰와 함께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혜진의 의견도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골드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인 리스크 완화로 오늘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긴폭으로 봤을 때는 뭐 1,400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오늘장에서는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ould lead to 1400 레벨이라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외신에 따르면 금이나 다른 엔 같은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에 따르면은 북한 리스크보다는 트럼프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시간 속보 좀 전해드리면요. 지금 트럼프가 9.11 테러 관련해서 뭐 추모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사이에
교황이죠. 교황님이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미 행정부에서 현재 교회와 대립을 시작을 하면서 또 다른 한번 정치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 베이스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내부적인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시간이 9월 11일이잖아요. 9.11 사태에 대한 부분도 네, 짚어봤습니다. 저도 그동안의 안전자산, 골드는 또 이제 안전자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고점을 향해 달려왔잖아요. 오늘 뭐 주말 새 이 리스크 없는 그런 안도감 또는 이 차익 실현에 대한 그 고점에 대해서 좀 오늘 빵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자, 일단 안전자산 3인방이죠. 국채와 골드 그리고 엔에 대한 흐름은 오늘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잠시 후 2부에서 이런 리스크 해소와 안전자산에 대한 관계, 이 안에서의 돌파구와 또 전략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래에 지금 무료로 참가 신청과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1부에서도 다양한 의견 전달 도와드렸는데 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